세 가지 부분을 보면 되죠. 뿌리, 줄기, 잎 이렇게 세 가지로 보면 됩니다. 자, 그래서 그 중에서 첫 번째, 자 뿌리부터 한번 보도록 하죠. 뿌리, 자 뿌리가 있는데, 자 뿌리 하게 되면 먼저 첫 번째 기억해야 될 것이 뿌리가 갖고 있는 기능에 대해서 뿌리의 기능 네 가지 정도 정리할 수 있겠죠. 자 뿌리 첫 번째, 지지작용을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저장을 할 수 있습니다. 저장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세포 호흡을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흡수작용 이렇게 세 가지 할 수 있겠죠. 여기 네 가지인데, 요거 중에서 중요한 것이 바로 저장하고 흡수야. 그래서 모든 생명체들, 모든 식물체들이 뿌리에다가 영양소를 저장하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뿌리에다 저장하는 생명체도 식물도 있어요. 고구마가 있겠죠. 자, 고구마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흡수하게 되는데, 요 흡수라고 하는 것은 이제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물을 흡수할 수 있고요. 또 하나는 뭐야? 유기양물을 흡수할 수 있죠. 유기양물을 흡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 뿌리의 기능 네 가지 기억하시고요. 요 뿌리의 종류에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 하나는 이제 쌍덩이 식물이고요. 하나는 외덩이 식물에 따라서 이 뿌리의 형태가 좀 달라요. 자, 하나의 땅으로 이렇게 표시했을 때, 쌍덩이 식물은 원뿌리가 있고 겹뿌리가 이렇게 있어요. 이런 뿌리를 우리는 고등뿌리라고 불러요. 반면에 외덩이 식물은 원뿌리하고 겹뿌리 없이 그냥 쭉 뻗어 있어요. 수렴뿌리라고 불러요. 그래서 쌍둥이 식물과 외덩이 식물의 구조가 좀 다르고요. 이 외덩이 식물만 기억하면 돼요. 쌍둥이 식물 기억할 필요 없어요. 외덩이 식물만 기억하면 되는데, 외덩이 식물은 벼, 오리, 뭐 옥수수, 뭐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이 바로 외덩이 식물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우리가 쉽게 직관적으로 알 수 있냐면, 외덩이 식물 같은 경우는 이파리가 나란히 매고되어 있습니다. 쭉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쌍둥이 식물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이파리처럼 생겼어요. 이렇게 해서 그물 매고 되어 있습니다. 그물 매고 생겼고, 얘는 나란히 매고 생겼고, 그래서 쌍둥이 식물과 외덩이 식물을 구분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뿌리의 단면을 봤을 때 뿌리가 이렇게 있고요. 이렇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 요거 맨 밑에 있는 부분, 얘는 우리 뭐라 불러? 뿌리 볼무라 불러요. 뿌리 볼무라 부르고, 뿌리 볼무라 부르고, 뿌리 볼무는 죽은 세포, 산 세포, 죽은 세포. 얘는 뭔가를 보호하는 작용을 해요. 그렇죠? 생장점을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 다음에 뿌리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바로 뿌리 볼무 위쪽에 있는 부분인데, 여기서는 세포분들이 왕성하고 폭발적으로 엘레강스하고 드라마틱하고 판타스틱하게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쪽 부분을 바로 뭐라 불러? 뿌리 코우. 생장점. 밑에 거 해볼까? 자, 이건 저기 편집하도록 하겠습니다. 생장점이고, 생장점에서는 세포 분열이 왕성하게 일어납니다. 세포 분열이 폭발적으로 일어나고, 세포 분열이 일어나서 생장하게 되는데, 기리생장에 부생장에. 얘네는 기리생장하는 것이고요. 기리생장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요거 부분 바로 뭐라 그러나? 요걸 뿌리털이라고 그래요. 자, 뿌리털이라고 그러는데, 요 뿌리털은 딴 거 없습니다. 물과 무기양물을 흡수하는 거죠. 흡수 작용을 하는 것이 바로 뿌리털인데, 뿌리털은 어떤 세포로 구성되어 있을까? 표피 세포로 되어 있고, 표피 세포 하나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필요한 물과 영양분들이 이 뿌리털을 통해서 이렇게 안으로 들어오게 돼요. 물이 이렇게 안으로 들어올 수가 있어요. 이게 들어올 때 이 바깥쪽이 저농도고 안쪽이 고농도니까, 저농도에서 고농도로 물이 이렇게 흡수되는데, 이렇게 저농도에서 고농도로 물이 흡수되는 것을 삼수라고 해요. 삼수를 통해서 물을 흡수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뿌리가 이제 다 완료가 된 거야. 자, 그 다음에 줄기 한번 보자. 줄기. 자, 줄기가 있는데, 자, 줄기의 기능 한번 볼까? 자, 줄기의 첫 번째 기능은 뭐야? 지지작용하죠? 그 다음에 뭐예요? 분반작용하고요. 그 다음에 저장작용하고요. 그 다음에 호흡작용하고요. 얘는 모든 세포들이 다 하는 겁니다. 세포호흡은. 이렇게 네 가지 기능이 있는데, 이것 중에서 기억해야 될 것은 한 가지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운반. 자, 한번 저장까지 보자. 자, 그러면은 유기양분을 줄기에다 저장하는 심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 있어요? 감자가 있겠죠. 감자 대표로 줄기에 저장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운반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야. 하나는 물을 운반하고요. 또 하나는 유기양분을 좋아합니다. 유기양분을 좋아하는데, 이 줄기 쪽에 보면 물과 유기양분이 이거는 파이프가 별도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물을 운반하는 파이프를 우리 물관이라고 하고요. 물관이라고 그러고, 유기양분을 이용하는 것을 체관이라고 불러요. 근데 이 물관과 체관에는 구조적 차이가 있어요. 어떤 차이가 있냐면, 물관은 죽은 세포 되어 있고요. 얘는 죽은 세포 되어 있고, 유기양분은 살아있는 세포 되어 있어요. 저기 체관은 살아있는 세포로 살아있는 세포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물관은 세포벽이 굉장히 두꺼워요. 굉장히 두껍고, 그 다음에 체관은 세포벽이 얇습니다. 그 다음에 물관에는 존재하지 않는 체관에만 존재하는
비슷한 구조가 하나 있는데 채판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 채판이 존재해서 유기양분의 급격한 이동을 좀 막죠. 그러니까 만약에 물관이다 그러면 물관이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채관이 이렇게 있는데 물관이 세포 벽이 좀 두꺼워요.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채관은 여기 채판이라고 하는 게 있다고 했어요. 작은 구멍이 뚫려 있단 말이야. 그래서 물관이라고 하는 것은 아래쪽으로 아래쪽에서 위쪽으로 물이 이렇게 올라가는 반면에 유기양분이 이동하는 것은 위에서 아래 내려옵니다. 그러니까 중력이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냥 이건 채판이 없으면 그냥 너무 이동 속도가 빨라요. 그래서 한 번 정도 속도를 늦춰주는 거죠. 툭 해서 이렇게 걸러주는 거죠. 그래서 채판이 존재한다고 하는 것이 이렇게 물관과 분리되는 특징 중에 한 가지입니다. 자, 그 다음에 줄기가 있을 때 줄기를 이렇게 잘랐어요. 이렇게 위에서 봤을 때 역시 이것도 역시 쌍성이 식물과 외성이 식물을 골라주는데 단면을 보게 되면 쌍성 식물은 형성층이라고 하는 것이 형성층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주변부에 물관체관부가 이렇게 규칙적으로 배열되어 있어요. 이거 가장 중요한 특징은 규칙적으로 배열되어 있다는 얘기야. 그래서 여기가 이렇게 붉은 파이프인 곳이 아니라 작은 파이프들이 막 몰려있는 거죠. 막 몰려있는데 어쨌든 저쨌든 변하지 않는 사실은 이 안쪽 부분 있죠. 이 안쪽 부분은 물관이야. 안쪽 부분은 물관이고 바깥쪽 부분이 있죠. 이 바깥쪽 부분은 채관이야. 채관이라는 건 절대 변함이 없어요. 그 다음에 이 부분을 이제 형성층이라고 부르는데 이 형성층은 세포 분열이 잘 일어나서 부피 생장하는 곳이 바로 형성층이다라고 하죠. 반면 외성지 식물은 형성층이 없어요. 형성층이 없고 그냥 물관체관이 막 흩어져 있어요. 불치가게 막 흩어지는데 이게 막 불치게 흩어져 있다 할지라도 변하지 않는 철칙이 하나 있어. 바로 뭐냐면 이걸 하나 확대해봤더니 안쪽은 물관이고요. 안쪽은 물관이고 바깥쪽이 채관이라고 하는 사실은 절대 변함이 없어요. 이것은 마찬가지예요. 단지 이런 물관과 채관이 랜덤하게 흩어져 있다. 이것만 차이가 나는 거지 다른 건 차이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쌍둥신 같은 경우에 형성층이 있다고 하는 특징이고요. 그 다음에 채관이 바깥쪽에 있기 때문에 식물에 줄기가 있을 때 줄기의 겉부분을 짤룩하게 이렇게 잘라내죠. 환상박피라고 해요. 그러면 이 환상박피라고 하는 것은 채관을 잘라낸 거지. 그래서 유기 양분이 위에서 아래 내려오게 되는데 섞어서 걸게 되니까 이쪽에 열매가 A 열매가 있고 B 열매가 있을 때 상대적으로 A가 유기 양분에 노출되어 많이 되니까 A 열매가 훨씬 더 크게 자란다라는 것도 우리가 유추할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식물 중에서 대나무가 있어요. 대나무 이렇게 나눠주세요. 마지막. 예, 그래서 걔네들이 마지 생장을 보는데 대나무가 이렇게 있으면 대나무가 이렇게 마지가 있고요. 마디마디마다 생장점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하나가 숨쉬어 큰 것이 아니라 마디마디마다 전부 다 커져요. 그러니까 어떨까? 다른 일반 식물에 비해서 생장도 어떨까? 상당히 빠르겠죠. 그래서 뭐 제 별명이 인간 대나무 뭐 이렇게 부상자가 빨라서 시가 인정했죠. 그래서 이제 이건 뭐 마지 생장을 부릅니다. 자, 이제 돌기까지 설명했습니다. 자, 그다음 이파리 한번 보세요. 이파리. 자, 잎을 보게 되면 잎이 하는 작용은 어떤 데가 할까? 첫 번째 광합성이라는 작용을 할 것이고 호흡. 그 다음에 호흡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증산작용을 할 수가 있고 자, 이파리를 보게 되면 이파리가 이렇게 먼저 표피 세포들이 보이는 표피 조직이 있고요. 그 다음에 수분 증발을 막기 위해서 어떻게 되어 있을까? 이렇게 끈질끈층이 코팅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표피세포에는 영역체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 것이고 여기에 유세포, 그러니까 광합을 할 수 있는 영역체를 가지고 있는 유세포들에게 쭉 분석이 됩니다. 이게 책상처럼 배열됐기 때문에 우리 이런 조직을 바로 책상 조직 또는 울타리 조직이라고 합니다. 울타리 조직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울타리 조직이 이렇게 한 겹으로 된 것도 있고 두 겹으로 된 것도 있다고 했었죠. 그래서 양엽, 웅엽 구분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는 엽록체가 이렇게 존재합니다. 엽록체가 존재해서 광합성을 할 수 있는 조직이 바로 울타리 조직이고 그 다음에 엽록체를 가지고 있어서 광합성을 할 수 있는 이런 유세포들이 이렇게 음성 존재하게 되는데 우리 얘네를 뭐라 불러? 울타리 해면 조직이라고 해요. 해면 조직은 유세포 사이에 빈 공간이 대단히 많은데 이 빈
그다음 다시 여기 표피 세포가 있고요. 표피 세포가 있고 표피 세포 중에 특이하게 염록체를 가지고 있는 세포가 있어요. 이 세포는 무슨 세포? 공변세포라고 해요. 자, 공변세포가 있고 이 공변세포는 염록체가 있다고 했죠. 그래서 이 공변세포가 여기는 이파리의 기공을 우리가 통로할 수 있고 여기 안에, 이 세면조직 안에 물과 체관인 파이프가 이렇게 있어요. 여기 인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인맥이라고 하는데 위아래 부분이 있어요. 위아래 부분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구멍이 두 개가 있는데 우리가 유기양분과 물을 비릴 때 어느 게 더 무겁지? 유기양분도 무겁지. 그러니까 이쪽 아래쪽이 체관이에요. 체관이고 이쪽이 물관이 이렇게 존재하게 됩니다. 존재하게 돼요. 그래서 기공이 만들어집니다. 요거 이파리 조직이에요. 근데 양력이냐 음역이냐에 따라서 울타 조직이 두꺼워질 수 있고 얇아질 수 있고 그 다음에 해면 조직이라고 하는 것은 듬성성 빈틈이 많아서 기체 주립이 용이하다. 기체 주립이 용이하다. 그렇죠? 그 다음에 이 기공은 잎에 위에 있어 아래쪽에 있어 아래쪽은 우리가 콧구멍이 아래쪽으로 뚫린 거랑 마찬가지야. 그렇죠? 콧구멍 위로 뚫리면 어떻게 될까? 막 빗물도 들어오고 그쵸? 막 먼지도 막 쌓이고 어우 막 난리 나겠죠. 물론 전기 입장에서 용량이 뜨겠죠. 연필꽂이 연필꽂이 쓰기가 그렇게 불편합니다. 그렇지만 모든 생물들의 기공이 다 밑에 달린 건 아니야. 모든 반대로 위에 달린 것도 누굴까? 수중식물들은 기공이 위쪽에 달린 경우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기공을 통해서 기체가 출입하게 되는데 이때 이 기공 속에서 출입하는 거 보면 CO2가 안으로 흡수되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O2는 어떻게 될까? 방수 되겠지? 방학을 주로 본다면 그 다음에 물은 어떻게 될까? 물은 밖으로 방출될 수 있어요. 근데 이렇게 CO2 흡수되고 CO2 방출된 것은 낮은 시간으로 본 거고 밤이 되면 어떻게 될까? 다시 빵대로. 여기는 CO2가 방출되고 O2가 흡수될 수 있겠지. 그쵸? 세포 할 때는. 근데 거의 당연히 기운이 거의 뭐 닫혀 있으니까 거의 그러는 못하겠죠. 거의 그 방아성을 통해서 만든 기체를 다시 재정하는 경우가 더 편하겠죠. 당연히 기운이 거의 닫혀 있으니까. 그 다음에 이게 이제 공변세포인데 공변세포가 기공을 만듭니다. 공변세포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생겼고 여기에 다 표피세포들이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표피세포들이 이렇게 있는데 이쪽 공변세포에는 특이하게 무엇이 존재한다? 염록체가 이렇게 존재한다. 그래서 이 기공이 열리고 닫히는데 이 공변세포가 열리는 그 메커니즘을 보게 되면 먼저 빛이 있어야 돼요. 자, 빛 에너지가 들어오게 되면 이 공변세포에는 염록체가 있으니까 광합성을 할 수 있겠지. 자, 공변세포 내에서 광합성을 할 수 있어요. 공변세포 내에서 광합성을 할 수 있고요. 광합성을 하게 되면 세포 안에 농도가 높아지거나 낮아질 거예요. 세포 안에 농도가 높아지게 되겠지. 그렇죠? 그러면 세포 안에 농도가 높아지면 물이 어떻게 될까? 물이 안으로 유입되는 거죠. 그럼 물이 안으로 들어와요. 이게 물이 안으로 유입되는 과정을 뭐라고 해요? 산수라고 한다. 그렇죠? 산수를 통해서 물이 들어오게 되면 세포가 팽창합니다. 세포가 팽창을 하고 이 팽창하는 힘을 이용해서 어떻게 될까? 기공이 열리게 되겠지. 그렇죠? 근데 이게 팽창할 때 열릴 수 있는 그 구조적인 이유는 바로 뭐 때문이냐면 이 공변세포 안쪽의 세포병은 어때요? 두꺼워요. 두껍고요. 바깥쪽이 얇아. 이 안쪽 세포벽은 두껍고요. 바깥쪽은 얇습니다. 이런 구조적 차이 때문에 이 세포가 팽창함에 따라서 기공이 열릴 수가 있는 거겠지. 그 다음에 이렇게 기공이 열게 되면 수증기를 밖으로 내뿜게 되는데 그런 작용을 바로 증산작용이라고 해요. 그래서 증산작용에 대해서 한번 정리해 봅시다. 증산작용입니다. 증산작용이라고 하는 것은 식물체 이파리 뒷면에 있는 기공이 열리고 이 기공이 열려서 체내에 있던 물이 밖으로 빠지는 작용을 바로 증산작용이라고 해요. 그럼 증산작용은 왜 하는 건데 여러 가지 목적이 있겠지? 자, 증산작용의 한 첫 번째 이유는 무엇이죠? 체온을 유지하는 거고 체온을 유지하는 것이 있고요. 자, 두 번째는 물을 위로 끌어올릴 수가 있어요. 물을 상승시킬 수가 있어요. 물을 뿌리에서 이파리까지 상승시킬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체내에 있는 물의 양을 조절할 수 있겠죠. 물의 양을 조절할 수 있고 이 물의 양을 조절한다는 얘기는 같은 맥락으로서 체내에 있는 무기염료를 조절하는 거죠. 무기염료 농도를 조절하는 거예요. 이런 목적을 가지고서
되니까 바람이 잘 불고 빛이 빛이 일단 높아야 되고 빛이 강해야 되고 온도가 높아야 되고 바람이 많이 불어요. 많이 불어야 되고 습도가 낮아야 되고 이런 조건에서 증산작용을 잘할 수 있다. 오케이? 됐죠? 그럼 이 증산작용 실험을 할 때 시험을 이렇게 둡니다. 시험을 이렇게 두고서 여기서 식물을 하나 쏟죠. 식물 넣고 이파리 피우고서 빛을 쬐준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얘가 물이 얼마나 줄어든가를 봐야 되는데 이게 증산작용 중에서 물을 뿜어내는지 아니면 물이 증발인지 알 수 없으니까 위에다가 증발 마크에서 기름통을 위에다 씌워놓죠. 그렇죠? 그래서 빛이 강할수록 이게 물의 수위가 많이 낮아진다. 즉 빛이 강할수록 증산작용이 많이 일어났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실험에서는 이파리 전부 다 띄었어요. 이파리 전부 다 띄게 되면 증산작용 할까 못할까? 못하겠죠. 그래서 수위가 거의 변함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똑같이 식물체를 넣어놓고 그냥 비닐봉지를 씌웠어요. 그래서 이 안에 송글송글송글 물방울 넣었는데 액체방울 했는데 이 액체 성분의 정체가 바로보다 물이다. 그래서 증산작용 결과 물을 밖으로 내뿜는구나 라는 사실을 알 수 있게 되겠죠. 오케이? 됐죠? 여기까지 이제 식물의 구조와 특성이고 자, 그 다음에 이제 광합성 과정을 보자. 일어나야 돼요. 네? 일어나야 돼요. 역시 물에 80도를 빨리 마셔야 돼요. 그냥 집중이 대단한다고 이게. 와 집중 대단해. 집중이 대단해. 아, 지금까지 이거 생각 안 했어? 네. 오늘 못하겠어? 안 되는 이거든지. 키가 작은 사람. 자, 전문이랑 초점 잡힌 게. 자, 계속 시작하자. 자, 광합성 한번 보자. 자, 광합성은 이산화탄소와 물을 흡수해서 C6H12의 글루코스를 만들고 산소를 만들어내는 거죠. 그렇죠? 이때 에너지가 들어가요. 이때 D 에너지가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이런 작용은 식물의 엽록, 체에서 진행되죠. 그렇죠? 그러면 이 광합성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아주 허접한 물질을 가지고 그럴싸한 물질을 만드니까 물질 대사 측에서 본다면 동화작용을 볼 수가 있고요. 에너지에서 본다면 에너지가 들어가게 되는 거니까 흡열작용으로 볼 수가 있죠. 흡열 반응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결국 우리 생물체에 대해서 일어나는 물질 대사라고 하는 그 작용 자체가 에너지의 변화 과정이에요. 그래서 이 광합성이라고 하는 것은 태양으로부터 강력한 빛에너지, 이 빛에너지를 우리가 쓸 수 있는 화학에너지의 형태로 바꾸는 과정, 화학에너지 형태로 바꾸는 과정이 바로 광합성이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겠죠. 이 광합성이 원활히 진행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는데 이산화탄소의 농도도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온도도 적합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빛의 세기도 매우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물이라고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런 것들이 바로 광합성에 필요한 여러 가지 요인인데 이걸 중에서 광합성의 3대 요인이라고 찍으면 광합성의 3대 요인이라고 찍으면 요 세 가지 CO2 농도, 온도, 빛의 세기 요 세 가지가 광합성의 3대 요인이고 물은 광합성의 3대 요인에서 빠집니다. 물론 식물체가 녹색 식물이 원활하게 광합성하기 위해서 물이 반드시 있어야 되지만 광합성 3대 요인에서 물은 제외돼요. 왜 제외되지? 뿌리에 흡수 안 돼. 자, 이 물의 역할은 광합성 과정에서 이제 오늘 처음으로 수소원인데 오늘 처음으로 가위가 조는 모습을 보게 될지 모르겠어요. 가위가 지금 마시가기 시작하고 오늘 아침 일찍 왔거든요. 나도 일찍 왔지만 지금 가위가 지금 마시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가위가 눈 뜨고 잤지만 이제는 지금까지 눈 뜨고 잤는데 오늘은 눈 감고 수업을 할 수가 있어요.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요거는 수소원이야. 해줄 역할에서 바로 수소를 제공해 주는 겁니다. 근데 식물체에 따라서 수소원은 물을 쓰는 경우도 있겠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수소라든가 황화수를 쓰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 광합성의 3대 요인 중에서 물은 빠져 있는 거죠. 그리고 이 물의 작용이 광합성에서 수소원으로 쓰인다는 얘기는 수소만 사용하고 산소는 갖다 버리는 거야. 그래서 광합성에서 발생한 요 산소 있죠? 요 산소를 만약에 방사성 공기 원소로 여기다 표식을 달면 광합성이 진행이 되면 산소에서 방사능이 검출될 거야. 그치? 왜? 요 산소는
탄소를 만약에 방사성 동위원으로 표식을 하면 아마도 소당에서 방사능이 발생될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출처를 확인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CO2 농도, 온도, 빛의 색인데 뭐 그래프는 아마 다를 거야. 그 다음에 이러한 요인들이 모두 있어야지 광합성할 수 있는데 이것 중에 어느 한 가지라도 부족하면 광합성이 제대로 진행이 안 돼요. 그래서 그 부족한 한 가지 뭐라고요? 제한 요인 또는 한정 요인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CO2가 충분하고 온도도 충분했는데 빛이 부족해. 그럼 빛이 없어서 광합성을 못하는 거예요. 또 빛은 충분해. 온도가 적당했는데 CO2가 부족해. 그럼 CO2가 부족해서 광합성을 못하는 거예요. 다른 것들 아무리 힘도 내도 소용없어요. 부족한 요인이 있다면 그 부족한 요인 때문에 광합성을 못해. 그래서 그 부족한 요인을 뭐라고요? 제한 요인 또는 한정 요인이라고 해요. 그걸 한다면 광합성이 원을 잘 진행되기 위해선 제한 요인 또는 한정 요인이 없어야지 광합성을 잘 진행할 수 있다는 것이겠죠. CO2 농도라든가 온도는 다 설명했기 때문에 그래도 생략하고요. 일단 전제하에서 자 빛에 대해서 한번 봅시다. 자, 빛 한번 보자. 자 빛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빛은 색이 또한 뭘까? 파장 두 가지를 이야기할 겁니다. 자 빛의 색인데 이 빛이라고 하는 것은 광합성이 필요한 에너지원입니다. 에너지원이고요. 그래프가 X, Y축이 있고요. X축이 빛의 색입니다. 빛의 색이고 Y축이 광합성입니다. 자, 이 시험에서는 빛이 조작되느냐 나머지는 다 똑같이 맞춰줘. 최적적으로 맞춰주고 빛만 바꿔주는 거죠. 그래서 빛의 색을 증가시키니까 광합성이 증가하다가 어느 정도 되면 광합성이 더 이상 증가하지 않게 됩니다. 그렇죠? 우리는 이 식물체가 받아들일 수 있는 최대치의 빛의 양을 뭐라고요? 광포화점. 광포화점이 존재하는 이유는 그 식물체가 받아들일 수 있는 빛의 양이 최대치에 있다는 얘기예요. 왜? 염록소의 양, 또 염록소의 양이 한정되기 때문에 아무리 많이 빛이 주어져도 그 이상은 감당을 못한다는 거죠. 광포점이니까요. 자, 그다음 파장 한번 보자. 요 파장인데 이것도 우리가 다 배웠기 때문에 빠르게 결론 내리게 되면 식물체가 오만 가지 파장을 다 흡수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얘가 흡수할 수 있는 파장, 이용할 수 있는 파장은 딱 두 가지야. 뭐야? 단파장하고 장파장만 광합성에 이용하고요. 단파장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청남색을 말하는 거고 장파장이라고 하는 뭐야? 적색광을 말하는 거야. 그래서 식물체가 청남색 광 또는 적색광만 광합성에 이용해요. 나머지 중파장, 녹색은 어떻게 하는 거야? 반사시켜 버리는 거죠. 그래서 식물체 이파리가 녹색을 띠는 거야. 이렇게 식물체가 단파장과 장파장과 광합성에 이용할 수 있다. 라고 하는 것을 뭐 실험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실험은 세 가지가 있어요. 그렇죠? 세 가지가 있는데 한번 봅시다. 울어 그럼? 원래 수업할 때 해피하게 수업해야지. 그러면 개 엄하게 수업할까? 게임? 해피하게 수업해야지. 자, 그래서 모두 이 빛의 파장, 그러니까 식물이 어떤 파장을 주로 이용하냐를 보여주는 실험이 세 가지가 있어요. 자, 첫 번째, 흡수 스펙트럼이라고 흡수 스펙트럼인데 졸리다는 얘기 뭐야? 수업 내용을 그냥 이해 못한다는 얘기야. 글로 가지 말라 안 보인다고. 초딩이가 뭐야? 정준이 얼굴 잘생기면 겸손해야지. 예? 자, 흡수 스펙트럼 한번 보자. 자, 흡수 스펙트럼. 자, 흡수 스펙트럼은 흡수를 보는 거야. Y축이 흡수율이야. 흡수율이고요. 이쪽이 파장이야. 여기 단파장이고 여기가 장파장이겠지. 그렇지? 그래서 식물체가 이 파장 중에서 어떤 파장을 가장 잘 흡수하는 봤더니 역시 단파장과 장파장을 가장 잘 흡수하는 거죠. 그렇지? 이게 흡수 스펙트럼이야.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작용 스펙트럼이 있어요. 자, 흡수 스펙트럼이라고 하는 것은 식물체가 어떤 파장을 잘 흡수해, 누굴 제일 잘 흡수해 봤더니 단파장과 장파장을 제일 잘 흡수했는데 이렇게 또 댓글 걸 수도 있겠죠? 야, 흡수를 잘하는 거지 이걸 광합성 이용한다는 보장이 없잖아. 흡수만 잘하고 광합성 이용하지 않을 수 있는 거 아니야? 근데 어떻게 흡수한다고 해서 광합성 이걸 잘 쓴다고 간정할 수 있어? 흡수는 하고 이용하지 않을 수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댓글 걸 수 있죠. 그래서 그걸 보여주기 위해서 작용 스펙트럼이라는 것도 실시합니다. 얘도 역시 마찬가지로 여기
여기가 단파장이고 여기가 장파장이고 이번에 여기가 광합성 속도야. 그래서 단파장이나 장파장을 때렸을 때 광합성 속도가 훨씬 더 빠르다. 광합성이 더 잘 진행된다고 하는 걸 보여줄 수 있는 그래프가 만들어진 거죠. 그래서 단파장과 장파장은 광합성이 잘 흡수할 수 있고 흡수한 것만큼 광합성이 실제로 잘 이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그래프가 바로 흡수 스펙트럼과 작용 스펙트럼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나올 수 있는 그래프가 엥겔만의 시험입니다. 엥겔만의 시험인데 엥겔만의 시험인데 아니. 아까 딱 웃어가지고 중공 찡긴 생각 지우를. 이게 여기 이제 슬라이드 그래프가 있고요. 네, 슬라이드 그래프가 있는데 지금 졸지 마시고요. 네, 졸지 마시고 봅니다. 여기 슬라이드 그래프가 있어요. 슬라이드 그래프가 있는데 여기 식물성 플랑크톤인 핵화물에다 골고루 보시면서 얘는 식물성 플랑크톤으로서 광합성한 놈이야. 그래서 과연 얘네가 광합성 할 때 어떤 파장을 광합성 잘 이용할지 궁금한 거야. 그래서 여기서 들째인데 단파장, 중파장, 장파장으로 째진 거죠. 그래서 단파장, 중파장, 장파장 째진 거야. 그리고 과연 얘가 각각 서로 다른 파장을 받았을 때 누가 광합성을 잘하는가를 보여보죠. 근데 얘가 광합성을 잘했는지 잘 못했는지 확인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뭐야? 여기서 생성된 유기양분의 양을 추가하면 되겠지. 그렇죠? 그런 방법도 있어요. 근데 얘는 그런 방법 쓰지 않고 여기다가 호기성 세균을 분포시켰어요. 골고루. 그랬더니 이 호기성 세균들이 탄소제를 좋아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지네들끼리 사토를 받겠지. 야, 여기 사토 진짜 많아. 여기 사토 없는데? 야, 이쪽 대박. 여기 사토 진짜 많아. 이리 와, 이리 와. 사토를 주고받으면서 애들이 마치 우리 끌어주듯이 호기성 세균들이 양쪽 비중을 몰렸어요. 양쪽 비중을 몰려든 이유가 뭐냐면 이쪽에 단파장과 장파장을 많이 획하면서 광합성을 많이 했고 광합성을 많이 한 것만큼 탄소의 발생을 많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호기성 세균들이 탄소가 많은 양쪽 비중으로 몰려든 거죠. 이 실험을 통해서 단파장과 장파장을 주로 광합성이 많이 이용한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탄소의 발생을 보면서 체크할 수 있습니다. 오케이? 됐죠? 자, 그 다음에 신체 광합성 한번 가져가 볼게요. 또 왜요? 아니요. 자, 이파리가 이렇게 있고요. 여기 줄기가 있습니다. 줄기가 이렇게 있는 거야. 자, 그럼 이제 식물의 광합성 할 때 CO2라고 하는 기체는 잎을 통해서 받아들이겠죠. 비공을 통해서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CO2가 있고요. 그 다음에 광합성에 물이 있어야 돼요. 물은 뿌리를 통해서 물을 받아들이겠지. 그래서 물과를 따라 물이 올라가는 거예요. 이렇게 상승을 하고요. 그래서 물을 받아들이고, 그 다음에 잎을 통해서 빛을 받아들이죠. 이렇게 비대면을 들어오고요. 비대면을 들어오고, 이걸 가지고서 C6H12O6을 만들고 산소를 만들어내겠지. 이게 바로 광합성이에요. 그래서 요 산소는 두 가지가 가능해요. 얘가 그냥 자체로 쓸 수도 있고 밖으로 내보낼 수도 있고요. 그렇죠? 두 가지 가능하고 여기 유기양은 포장이 있는데 이 포장을 그냥 주지 않아요. 얘를 모아. 그래서 뭘 만들어? 녹말을 만들어. 그래서 녹말로 딱 저장해요. 차곡차곡 딱 다루요. 그 다음에 포장이라고 하는 것들은 물에 녹아요. 얘는 수용성이다. 물에 녹지만 녹말은 뭐야? 물에 안 녹아. 그래서 많이 저장해도 체내 농도에는 아무 영향이 없어요. 그 다음에 이제 깜깜한 밤이 됐어. 깜깜한 밤이 되면 이걸 그냥 둘 수 없잖아. 목적지, 뭐 뿌리라든가 줄기라든가 얘를 저장하는 곳에다 옮겨야 될 거 아니야. 그렇지? 옮길 때는 얘를 녹말 형태로 그냥 떼고 부린 것이 아니라 이 녹말 뭘 바꿔? 설탕의 형태로 바꿔. 설탕의 형태를 바꿔서 체관을 통해서 이동시킵니다. 그러면 얘가 체관을 통해 이동시키는 이유가 뭐냐면 이 설탕은 물에 녹고요. 그 다음에 포장의 형태로 운반하게 되면 두 개 운반해야 되는데 얘는 두 개를 합쳐서 운반할 거니까 농도 증가량이 상대적으로 줄어들겠죠. 그렇죠? 그다음 얘는 상대적으로 매우 안정한 것이에요. 가능성이 매우 낮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우리가 설탕의 형태로 운반을 하는 거죠. 오케이? 됐죠?
울지 마시고. 아니 지금 너 지금 아직 안 들었다고 이거. 아주 잘 키워놔요. 그냥 찔러보고 봅니다. 저 물리시간 들었다고요. 그냥 들을 수 없어. 무시해 다 돌다가 이거 많이 살았어요. 가만히 있어요. 자, 그 다음 가봅니다. 돌리냐? 자, 그 다음 보자. 자, 지금 우리가 한 달 동안에 배운 걸 지금 1시간 만에 지금 하는 거야. 아 근데 저 진짜 저 퇴장 썼어요. 퇴장. 너무 잘 돼가지고 그냥 갑자기. 이거 하면 너무 힘들어요, 나는. 이거 배터리 소비하기 2배로 든다, 이거. 발음이 많아서. 배터리가 있으셨어요? 그럼요, 이제 배터리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보자. 식물체 뿌리가 있어요. 자, 뿌리가 있는데, 이 식물체가 단백질을 만들어야 돼. 단백질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 단백질 구성 원소는 CHON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CHO는 CO2라든가 H2를 통해서 반응할 수 있는데, 여기서는 질소는 식물체가 지금 이용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공중의 약 70%가 질소인데, 이 질소를 식물체가 지금 이용하지 못하고, 이 공중 질소를 뿌리오박테리아. 맞습니다. 그래서 비교가 있어요. 뿌리오박테리아라든가 또는 아조코박테리아 이런 것이 대부분의 질소를 식물체가 이용할 수 있는 NO3-나 NH4 효소 형태로 바꾸고 있습니다. 근데 뿌리오박테리아, 아조코박테리아 박테리아입니다. 색입니다. 그래서 얘가 이런 형태로 이온 형태로 바뀌게 되는데 이런 이온 형태로 바꾸는 과정을 뭐라 하냐면 이런 형태를 질소 고정이라고 합니다. 이 질소 고정을 통해서 식물체가 이온 형태로 이 질소 성분을 받아들일 수가 있겠지요. 그렇죠? 맞아요. 그 다음 이 식물이라고 하는 것은 식물이라고 하는 것은 왜요? 아니요. 그럼 이 속을 개 엄하게 할까? 아니 저 같이 네? 카메라에 제가 찍히는 아니 그냥 그 문제 아니라 왜? 아니 아까 정훈이가 초점 잡혀서 이게 안 보여요. 지금 칠판이. 그거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지금 너무 열중하게 보시려고 정훈이가 초점을 잡혀서 칠판이 그거 맞지 마시고요. 어차피 그 얼굴 보시는데 누가 아무도 마셔. 아니 그게 문제가 아니야. 소리 안 듣는데. 정훈이가 생각하는데 예. NH 뭐예요? 그죠? NH4 플러스 암모늄이요. 자, 계속합니다. 자, 식물 한번 보자. 식물은 독립 영양 생물입니다. 그렇죠? 독립 영양 생물이기 때문에 얘는 동화자도 할 수 있고, 동화자도 할 수 있고, 또 이화자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동화자도 할 수 있다는 얘기는 광합을 할 수 있다는 얘기지. CO2 가지고 물과 만들어서 포도당 만들고 산소를 만들고 합쳐서 이화적인 세포업이니까 이 세포업은 다른 생명체가 모든 생명을 다 해요. 그래서 포도당을 산소와 결합시켜서 이걸 CO2와 H2로 보내서 우리가 이용할 수 있는 에너지를 만들어 가지고 바로 이화적인 포도주 세포업이 얘는 이 두 가지를 다 할 수 있어요. 두 가지를 할 수 있는데 이 광합성이라는 과정은 낮에만 해요. 그다음에 이 세포업을 언제 할까? 항상 하루 종일 몰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식물체는 CO2를 흡수하는 것은 낮에만 해요. 그 다음에 CO2를 방출하는 것은 밤낮 구분 없어요. 그렇죠? 요거만 잘 찍었으면 되는데 여기서 보시지 않고 요 그래프가 있습니다. 그렇죠? 기억이 날라가 보겠네. 너무 생각나는데요? 자, 저희가 빛의 색이고요. 예. 그러면 LX. 여기가 0이고 위쪽이 CO2 흡수량이에요. CO2 흡수량이 뭐야? 광합성 양을 보시고 아래쪽이 CO2 방출량을 방출. 네. 그다음에 빛의 색이야. 차근차근 이제 라이트로 설명합니다. 자, 빛을 전혀 주지 않았어. 그럼 그 식물은 뭐 할까? 소음만 하게 되는 거야. CO2 방출하게 되는 거야. 이 CO2 방출량이
세기를 점차 증가시켜줬어. 그러면 CO2 방출량이 서서히 줄어드는 것이 보이죠. 그치? 왜 그러지? 방합성을 하기 좀 시작하니까. 그쵸? 그래서 어느 정도가 되면 기체 춥이 없는 지점에 있게 돼요. 우리 요 정도이 뭐라고 그러지? 이걸 바로 고상점이라고. 자, 고상점이라고 하는 것은 광합성량하고 세통량이 같은 거야. 그러니까 CO2 흡수량하고 CO2 방출량이 똑같아서 외관상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아. 기체 춥이 아무것도 안 일어난 것처럼 보게 되는데 실제로는 CO2 방출량은 변함없이 90이고요. CO2 흡수량도 변함없이 90이에요. 그렇지만 우리 눈에는 아무것도 안 보이는 상태로 우린 고상점이라고 해요. 고상점은 하루에 2번만 해야 되는 거고 이 상태에서 이를 더 주게 되면 그때부터 CO2 흡수량이 눈에 보기 시작해요. 그래서 어느 정도면 어떻게 될까? 일정한 지역에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때 이 식물체의 CO2 흡수량이 더 이상 증가하지 않을 때 이때 그들이 뭐라고? 방합성이라고 해요. 그리고 이때 CO2 흡수량이 만약에 100이라고 가정한다면 이 광합성이 이 식물이 한 총 광합성량 총 광합성량이 190이죠. 이해되니? 네. 광파절 얘기예요. 예? 90 하고 그만큼 또 100 한 거니까. 광파절 얘기 맞잖아. 맞아. 예, 지금 저기 우리가 이해 못해서 다시 한번 얘기해요. 광파점에서 이 중대한 총 광합성량 190입니다. 그 다음에 요 높은 이 뭐라고요? 순광합성량이라고 해요. 순광합성량 가지고 이 순광합성량을 뭘 의미하지? 생장에 비례하다 했죠. 그래서 이 순광합성량이 크면 클수록 생장을 많이 한다는 거야. 그렇죠? 그래서 식물을 기를 때 여기는 고상점보다 더 잘 기르기는 못했을까 싶고요. 그다음에 고상점만큼 기르면 어떻게 해? 생존이에요. 생존만 하는 거고 그다음에 여기 고상점보다 더 크게 주게 되면 생장을 할 수 있는데 얼마큼 생장을 할 수 있냐면 여기는 광합성량만큼 생장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다음에 땅이 있고요. 나처럼 키가 큰 나무가 있고, 네, 누구나 말하지 않겠습니다만, 예. 저요. 굉장히 키가 작은 나무가 있다. 저요. 여기 있네. 저요. 경준, 여기 아무나 안 했죠? 괜히 북한도 싫어했을 수 있어. 누구를 지칭하지 않고. 나처럼 키가 큰 나무가 있고, 모처럼 키가 되게 작은 나무가 있어요. 나 말 안 했다. 근데 해가 이렇게 비슷한 말이야. 해가 비슷게 되면 여기 그늘이 이렇게 져요. 그쵸? 얘는 햇빛을 많이 받으니까 얘는 무슨 식물? 양지식물이라고 해요. 얘는 뭐라고? 음지식물이라고 해요. 그렇죠? 그러면 음지식물 같은 경우는 햇빛을 많이 못 받으면 죽는 건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자체가 양지식물과 음지식물은 달라요. 음지식물은 양지식물에 비해서 호흡량도 작고 보호장점도 낮고 총 광합성량도 어때? 작아요. 이게 음지식물이에요. 그렇죠? 얘가 양지식물이에요. 그래서 음지식물은 양지식물에 비해서 보호상적으로 작고 세포음량이 작고 뭐 광합성량 작고 다 작아. 그래서 빛이 없는 환경에서도 살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만약에 이거만큼의 빛을 준다면 요 양지식물은 되겠지만 음지식물은 해피하고 잘 자요. 양지식물 음지식물 해고요. 자, 그 다음에 대관령, 한계령 뭐죠? 대관령, 한계령, 방학대기. 대관령이나 한계령, 높은 고산지대에 가서 누나 배추를 기르죠. 고랭지. 고랭지 채소라고 그렇죠? 그럼 그 고랭지 채소 같은 경우는 좀 뻥을 못하면 무가 이만하죠. 그렇죠? 이만하고요. 배추가 좀 뻥 좀 못하면 이 교실만하죠. 그래서 배추 한 풀만 뽑으면 온 동네 김치 다 담글 수가 있죠. 그렇죠? 그거보다 크단 말이에요. 그래서 형제 기르는 것보다 고산지대 가서 채소 기르게 되면 훨씬 생장률이 좋아요. 왜 생장률이 좋지? 그라나. 왜 좋지? 평화가. 좀 생각하지 않나? 평소가 활성이 잘 안 돼서. 스트로머. 밤에 추우니까. 갑자기 스트로머가 있다. 뭔 소리야. 아니야. 나 이때 안 왔어가지고. 이때 안 왔다고 알았었잖아. 나도 들었는데 기가
아니 내가 필기가 안 돼 있어. 가요. 왜 그렇죠? 이거 맞나요? 저 알아요. 내가 맞습니다. 그러면 아닌데. 야, 네가 말한 거는. 근데 그건 기억나? 누가 이만하고 그렇게 뜻이 않았어요. 선생님이 고산지층 행정률 단밀대 단지기용이 표도 저도 과학생활 증가합니다. 활성이 안 돼서 그렇죠. 그래서 내가 홈런가는 이만하고 배치 이만하고 했잖아. 그래서 높은 개발분야 한기령 같은 데 가서 문화 배출 드리게 되면 총 과학분야는 똑같아요. 총 과학분야는 똑같은데 밤에 기온이 낮아지니까 새 포분량이 줄어든 거야. 새 포분량이 줄어드니까 효소량이 줄어서 새 포분량이 새 호흡이 감소할 결국 무엇이 증가하는 거야? 총 과학분량이 증가하게 되는 거야. 그치? 여기 있었나? 이해 완료. 자, 그 다음에 광합성량 측정 한번 보자.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광합성량 측정을 할 때 빛의 세기를 달려줍니다. 빛의 세기에 따라서 그 식물이 얼마나 광합성을 많이 하는가 측정을 합니다. 이렇게 측정하게 되는데 이 광합성을 많이 했다는 얘기는 포장을 많이 했다는 얘기야, 그렇죠? C6, H12, O6를 많이 생성한 건데 이 광합성량을 측정하는 방법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첫 번째는 내가 이야기했듯이 유기양분의 양을 측정하는 방법이 있고요. 두 번째는 탄소의 발생량을 측정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탄소의 발생량을 측정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실험할 때 이제 그 식물체를 정말 약간 유기양분을 생성한 양을 측정한다고 가정하자. 그러면 그 전에 알코올에다 놓고 물 중탕으로 가열해야 돼요. 왜 그렇지? 뭐라고요? 고정이야? 뭐라고요? 알코올을 물 중탕으로 가열하면 거기다가 식물체 잎을 넣어놓고 좀 가열을 해야 돼요. 왜 그럴까? 연목체. 그죠. 그 연목도 빼는 거 아니야? 아니 영록체 걸린. 탈색하는 거. 탈색. 그래서 얘가 포장을 만들고요. 얘가 이제 실제 녹말형태로 변형합니다. 이 녹말을 양치만 해야 될 거냐. 녹말을 검출해야 되는데 이 녹말은 아이오딘, 칼륨 용액을 가지고서 검출해요. 그래서 만약에 녹말이 있다면 이 색깔이 청년색 바뀌게 되는데 영록체 자체의 색깔이 무슨 색이야? 녹색이잖아. 그러니까 결국 검시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이렇게 내가 녹말을 검출해서 광합성을 측정하고자라고 한다면 그 전에 반드시 탈색 과정을 이 탈색이라고 하는 수가를 뭐냐면 알코올을 물 중탕으로 가열해서 알코올 중탕을 통해서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탄소 발생량을 가지고서 광합성을 측정할 수가 있어. 근데 탄소 발생량을 측정할 때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첫 번째는 기포 발생량을 가지고 측정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기포 발생량. 그럼 얘가 이제 광합성을 많이 하면 할수록 기포가 뽀글뽀글뽀글하고 많이 올라온단 말이야. 그렇죠? 그래서 일정한 시간 동안에 기포 발생량을 가지고 측정할 수 있고 기포 발생량이 많은 만큼 그만큼 광합성을 많이 했다는 것을 알 수 있겠지. 그렇죠? 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방법이 뭐가 있을까? 공중부양 시간을 수 있지. 네? 공중부양. 이게 뭔 뜻이냐면 비입구에 넣어놓고요. 충분히 이파리를 여기다 넣어놓고요. 그 다음에 빛을 쬐주는 거야. 그럼 얘가 광합성을 하게 되면 무슨 기체가 발생할까? 탄소 기체가 발생해서 여기에 공간이 막 생기게 되죠. 이거 떠나. 이거 따라 어떻게 뽀로록 하고 떠오르겠지. 정이야. 이거 처음 하는 얘기야? 아니요. 해봤죠? 처음 아니요. 정치에 설명했잖아. 이거 떠오르는 시간 된다. 이거 떠오를 때 이거 책에 보면 나오는데 책 봐봐. 우리 교재. 이거 교재 한번 봐요. 교재 엄청난 거 말고요. 그래서 몇 쪽이 있나요? 자, 차를 몇 쪽이나요? 이게 바로 선수가 얘가 언제 붙을 거야. 대원 찾겠습니다. 제가 생각해보고. 실패하셨습니다. 거의 다 어디냐면 페이지 168페이지 봐요. 찾아. 오케이, 좋았어. 168페이지. 자, 168페이지 봅니다. 자, 168페이지 광합성 이런 장과 광합성 산물이 있습니다. 자, 검정말이 있고요.
에탄올을 물 공통에다 넣고 가열하고 있죠? 그 바로 염록도를 8차지합니다. 지금 보면. 우와. 자, 그 다음에 빛의 세기가 강압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검정말 집어넣고 CO2 공급하기 위해서 나일kim이나 그 다음에 탄산수 같은 걸 공급하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빛을 쬐게 되면 이 시금칩이 어떨까? 뽀록하고 위로 떠오른단 말이야. 그렇죠? 그 떠오르는 이유가 바로 기체가 발생되기 때문에 밀도가 감소하는 것이고, 근데 그 외표를 보면 시금칩 입조각을 놓고요. 그 다음에 피선을 자꾸 당기거든요. 왜 그런 거야? 그 부피를 증가시켜서 압력을 낮춘 다음에 압력이 낮춰지니까 그러니까 전문용어로 이제 상층 뭐라 전문용어로 이제 밑대시죠. 밑대. 뭐야? 그 전에 그 네. 후계나 실험하기 전에 있던 상층 그 전에 있던 기체가 있겠죠. 그 기체를 계속 밑대시켜야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서 당기는 거고요. 일단 설명동 같은데 이거 맞죠? 처음 보는 거죠. 한번 진짜 해본 적이 있는데. 아닙니다. 진짜요? 엄마의 기억. 자, 그 다음에 됐고, 한동안. 자, 그러면 한 시간 딱 한 시간 맞춰서 딱 설명 딱 끝났죠? 끝난 거예요. 네, 한 시간 설명 딱. 근데 선생님 기법 발생 생각한다면 저 바로 두 개를 줬는데 하나는 공중부양이잖아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공중부양, 민중부양. 정준이를 부양한다는 거 어른이라는 거 아니에요? 당긴주의 됐어요. 선생님이 되지만. 아니, 반사님이 집어가면 집어요. 꿈이야. 아주 실시간이. 이런 처진 체력들. 자, 제가 나눈 뒤에 포인트 한번 봅니다. 일어나라. 네? 잠깐 보내주십시오. 우크레이니아 화장실 좀 자, 설명자 수였기 때문에 좀 한번 빠르게 좀 문제를 풀어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개념 설명을 다 했으니까 익숙하고 페이지 164페이지입니다. 자, 164페이지에서 1번 날려버리고요. 2번, 3번, 4번 먼저 빨리 풉니다. 그래서 다 불러서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빨리빨리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건 한번 나오냐? 네, 2번, 4번. 들어가시고요. 죄송합니다. B가 템포 하나에 말하는 거야. 얼마나 하는 거야? 그 가버리. 어떤 생각? 무슨 생각? 그 템포 하나만 연록 해만 네, 아주 쿨하게 하시고요. 아니 지금 너무 못 푸는데 아니, 조그만 거 하나 조그만 거 있지. 자, 딱 떠지 말고.
설명드렸던 거죠? 4가 생략점입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 그림에서는 C가 형성치이고요. 자, 그 다음 3번 보겠습니다. 가는 B, 봉숭아, 나는 이, 옥수수. 어디요? 3번 아니에요? 물과 이항대 이동통로가 뭐야? 물관이죠? 아, 오케이. 그쵸? 물관이니까 왼쪽 그림은 뭐야 이거? 쌍둥이잖아. 그쵸? 왼쪽이 쌍둥이, 오른쪽이 왼쪽. 그쵸? 왼쪽이 쌍둥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B가 바로 물관이 되겠죠? 맞습니다. 그 다음에 나에서는 E가 물건이 되는 거. 맞습니다. 됐죠? 맞습니다. C 이런 거 안 그래? C요? C는 형성식입니다. A는 치간이고요. 선생님, 그럼 가위 쌍쌍이 했으면 안 돼요? 예? 가위 쌍쌍이 친구에서 그러면 안 돼요? 아니요, 그냥 그 시험이 아니니까 뭐 어떻게 써도 상관없습니다. 자, 4번 한번 보겠습니다. 4번에 1번에는 B 염동체, C 울타조지, D 해면조지, E 공변세포. 됐죠? 네. B 염록체, C 울타조직, D 해면조직, E 공변세포. 그다음 두 번째 E 공변세포. 그다음에 한 번에 기체의 통로, 뭐 기체 이동, 기체 수립, 기체 순환, 뭐. 자, 그다음 5번, 6번, 7번, 8번, 5번 뭐지? 5, 7, 8. 5, 7, 8만 풉니다. 5, 7, 8. 빨리 풉니다. 빨리. 5, 7, 8. 5, 7, 8. 오, 많이 지우개. 5, 7, 8. 야야야. 동시 쪽에 5, 6, 7만 하면 되는 거예요. 대뭉칠 말이라고. 아니 8은 얘. 뭐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네, 잘하면 돼요. 자, 다 됐나요? 빨리 나가. 여기 춤 이유는 들어가서 나오는 게 돼. 알고 끼고요. 죄송합니다. 쳐다보지 하시고요. 장소? 자, 이건 별 중요한 문제 아니니까 빨리 끝까지 하겠습니다. 자, 5번 아까 다 터프 때문에 이거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다시 기억을 한번 상기하면 되는 거고. 자, 7번은 물이 안으로 들어가겠죠? 네. 터프입니다. 자, 8번 한번 다시 봅시다. 자, 8번은 에너지는 저장 방출, 시간은 낮 항상, 오케이. 장소는 염록체 밀도분들이야. 오케이. 그 다음에 기체 출입은 먼저 CO2 흡수, O2 방출, 호흡은 O2 흡수, CO2 방출. 그 다음에 물질 변화는 광합성은 영양소 합성, 호흡은 영양소 분해 이렇게 적으시면 됩니다. 정말 이렇게 써도요. 예.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운영수나 1번, 2번만 1번만 푼다. 1번만 풀고요. 바로 넘어갑니다. 이거 예시를 아무 생각이 안 아니 그냥 나는 쉬운데 예. 가가 모르겠네. 공승아. 봉숭아. 두 개야. 하나 무슨 거? 뭘로 그래? 무슨가 건나 뭐 나무 이름 중요하잖아요. 건너무 하자. 건나무 그다음 나는 옥수수 뭐 벼 이런 게 저 거의 옥수수. 되게. 그건 사실 중요하지 않습니다. 자 먼저 체크하겠습니다. 1번
B스퀘어 누르는 것은 가에서 B고요. 나에서 E입니다. 그 다음에 식물의 종류는 쌍둥식물은 몽골이나 벚나무, 그 다음에 왼둥식물은 옥수수, 벼, 보리 뭐 이런 것이 있습니다. 자, 바로 그 다음에 넘어갑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 줄기가 붉게 물들었다는 그러니까 방금 줄기가 붉게 누가 말하는 거잖아요. 자, 그 다음 페이지 5번만 보시면 됩니다. 5번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바로 답칙합니다. 자, 그 다음에 답책하겠습니다. 자, 1번에 비닐봉지 속 잎이 달린 가지의 물방울 가장 많이 듭니다. 왜 그러냐면 비닐봉지 안 씌운 건 다 날라버리니까 기화돼 버리니까 봉지 씌운 거고요. 두 번째 증산작용이고 세 번째 빛, 기온, 습도 다운, 바람, 이렇게. 빨리 잘 가는 업이 없다이 아니라 업이에요. 건조하다 뜻이요. 예. 자, 일단 기본 연료 과정. 광합성 세포 내 농도가 증가하죠. 웅변세포로 물이 흡수되고, 웅변세포 팽창, 그 다음에 기공, 열. 양도가 높아지는 게 탐수가 커지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 자, 7번 문제 문제입니다. 7번. 자, BTB는 뭔지 알죠? RGB. 선생님은 노란색, 이사는 파란색. 됐나요? 예. 자, 다음 시간에 야를. 뭐라고 했지? 정리 아직 못 푼다? 주십시오. 근데 좀 키워는 가서 키워는. 그렇죠. 키워드만 써야겠다. 키워는 오, 진짜 이거 명목교육 먹고. 목소리 다른. 자, 보겠습니다. 자, 1번에 옐로우는 AC. 이번에 블루는 BDE. 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CD. 3번에는 YGB.
때 Y입니다. 그렇죠? 네. 자, 그 다음 갑니다. 자, 그 다음에 1번 문제 안 풀어도 되고요. 자, 2번 문제. 2번 문제 답 두 개입니다. 2번, 3번, 4번, 5번, 6번, 그냥 다 불러 하시죠. 7번, 8번까지 1번 빼고 8번까지 빨리 풀까요? 네, 빨리 풀기 그러면 가는데? 아, 네, 풀어요. 저도 불러주세요. 가면 안 됩니다. 풀다 넘어갈 때. 옳지 않네. 옳지 않고 오리고 바로 돌아버리네. 잠깐만, 기억이 안 나는데. 아니야. 아니야. 잘 골라보고. 이거 아니야. 선생님, 예? 나머지 한 개인 거예요, 아직? 예? 나머지는 다 한 개인 거예요. 뭐라고 잘안 들려요? 나머지는 답이 한 개나 보여요. 아니요. 여러 개입니다. 근데 나는 보다는데 쟤는 왜안 알아봤지? 역시 듣기 평가. 나란히 이름이 뭐예요? 네? 나란히 힘이요. 나라님의 이렇게 착착착착 이렇게 되어 있잖아. 아니 이거 이렇게 말을 못해. 나란히 힘. 맷덩이 친구는 맷덩이 지금 벼 볼이 옥수수